마지막으로 끊긴 게 어디죠? 여기죠. 자, 요 가지는 마지막으로 끊긴 게 여기죠. 그렇죠. 예, 요 길이에서 50cm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0cm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반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둘 반 정도에서 바깥쪽 눈을 남기는 겁니다. 항상, 자, 바깥쪽 눈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 눈을 남깁니다. 그리고 손가락 길이만큼의 안쪽 눈은 따버립니다. 왜냐? 얘는 도장지거든요. 여기서 순이 나면요, 수관이 더 좁아지겠죠. 그리고 얘가 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눈을 남기면 자연적으로 수관이 넓어집니다.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순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매기 날개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봄에 50cm를 두고 잘랐어요. 그럼 6월달에 또 자른단 말입니다. 하계전정. 그때 또 50cm를 남기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에 자라는 길이가 얼마? 1m라는 거예요. 1m.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잘라도 1년에 1m가 자라요. 3년이면 3m고 5년이면 5m인데 그거 다 키우시겠어요? 원래 KGB 수영의 최고 높이는 몇 m? 약 2.5m.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 2.5m가 될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단 전정해버려. 삭발 전정. 아시겠죠? 해마다 2.5m에서. 그래서 안쪽 눈은 따버려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꽃눈이 와 있죠? 요걸 화속이라 그래요. 요걸 화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요걸 화속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단과지, 화속산 단과지라고 부릅니다. 얘들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얘가 많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왔는지 잘 보세요. 요게 온 위치를 잘 보세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붙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예요. 잘린 자리 밑이에요. 자, 보세요. 잘린 자리 밑이에요. 잘린 자리 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전부 다 하나처럼 잘렸던 자리 밑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지가 많이 오려고 하면 화속이 되고 잘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자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만 꽃눈이 올까요? 여기만 옵니다. 여기만.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죠? 텅 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6월달에 모든 부작용이 여기 있다는, 그때 와서 제가 잘라드렸어야 됐어요. 자름 전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핑계를 못 왔더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름 전정을 다 해주셔야 돼요. 바깥쪽 눈을 남기고. 사목장님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가지가 두 개로 또 나오지 자, 않나요? 그렇죠. 예, 좋은 질문이에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도 나오겠죠. 그때는 연장지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는 어떻게 한다? 씹어버립니다. 언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손가락 한 마디 남기고. 그래서 단과지를 짧게 데려가는 거예요. 짧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연장이 나오고 나머지는 순이 부드러울 때 손톱으로 끊을 수 있을 때 끊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결과지를 잘랐더니 말라 죽어버리던데, 그 이유는요, 8월달 이후로 잘랐기 때문에. 8월 이후로 자르면은 순나방 공격도 심하죠. 목질화가 안 되잖아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 부분이 얼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순이 목질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특별히 감염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6월달 이전에 자른 가지는 말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삥 돌아가면서 한번 잘라볼게요. 약 50cm에서 바깥쪽 눈만 남기고. 자, 꼭 과원주님께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바른다? 도포제 바른다. 실리콘. 예, 혹시 누가 물어보더라도 제가 실리콘 바르라고 샀던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실리콘 안에는요, 살균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살균제는 없잖아요. 뭐 도포박스라든지 톡신테스트 이런 데는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바깥쪽 눈을 좀 남기고, 요거는요 조금 겹치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좀 과해요, 세력이. 그래서 하나에 제거하겠습니다. 톱 잘 든다 카드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집에 제일 잘 되는
자, 원하는 바깥쪽에 내가 원하는 방향.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자, 위로 올라가는 세력이 잠시 멈칫하면서 올라가야 될 영양분이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터져나오고 화속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화속보다는 요 단과지가 더 생명력이 깁니다. 그리고 이 열매의 질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화속으로 멈춰있지 않고 과지로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름 전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KGB 수염과 우리나라 한국형 KGB 수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품종이 뭐지요? 홍수봉. 홍수봉은 유색종이에요. 그죠? 일본 유색종입니다. 체험 농장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품종이죠. 체험 농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열려야 하니까. 그런데 유색 품종의 단점이 있어요. KGB 수영과 유색 품종, 즉 쉽게 말하면 일본 품종과 만났을 때 단점이 있어요. 뭐냐? 착색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재배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색이 잘 들어오지 않고 당도가 오르지 않으면서 숙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밑에다 뭘 깐다? 은박지 반짝이를 깐다. 반짝이를. 근데 오랫동안 깔면 안 돼요. 체리는 사과처럼 오래 깔면 안 돼요. 한 보름 정도만 짧게 까는 겁니다. 나무가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그걸 깔아놨다가 안 걷어버리면 수확하고 난 뒤에 여름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피부가 약한 애거든요. 사과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햇빛을 잘 들어오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할까요? 가지수를 줄여줍니다. 요 주지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다고 이리 많이 받았는데 귀찮게. 나이가 어릴 때는요, 5년차까지는 가지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무의 수세가 잡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목 5년차까지는 가지수로서 얘의 기세를 잡는 거고, 5년이 지나면은 싫든 좋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열매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열매로서 수세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5년차 이후로는 이제 가지가 많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이런 꽃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잘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22개 되겠네요. 대충 26개예요. 자, 그러면 올해 4년차잖아요. 얘가 좀 숙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다. 크기도 좀 작네. 당도도 좀 안 오르네. 그러면은 내년 봄에요. 내년 3월 달에 한 5개 정도를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올해 수확하고 하셔도 돼요. 강하게 자라는 것은 언제 한다? 여름 전쟁 때 한다. 그래서 5개 정도를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굵은 걸로요. 굵은 걸로. 자, 그리고 또 내년 봄에 또 수확하고 난 뒤에, 내년 6월에 수확하고 난 뒤에 또 5개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또 신초가 나오겠죠. 원래 KGB 수영은 주지를 갱신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가지는. 그래서 계속 KGB 수영으로 가려면은 잘라내는 만큼 3가지를 받으면 되고, 나는 그냥 착색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간편 게시명, 간편 KGB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지를 줄여서 10개에서 15개만 데려가면 돼요. 그래서 제 농장에 와보면은 초창기에 했던 8년차 이상의 KGB는 전부 다 주지를 제가 10개 정도로 줄여버렸어요. 그거는 농장주의 선택인 거예요. 나는 무조건 많이 달겠다. 난 체험 농장이다. 많이 달아야 돼요. 맛도 중요하지만 맛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많이 달려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품질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주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열매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거는 선택이니까. 네. 그래서 뭐 해라?
주짓수를 갖다가 조절해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누가 얘기해도 누가 말해도 체리는 비가림 해야 됩니다. 비가림 안 하고 재배한다는 분이 있으면 거짓말. 그래서 지금 요 간격이 몇 메다죠? 꽤 멀어요. 6m. 6m예요.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잘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비 때문에 열과 때문에 수확이 잘 안 될 경우는 이제 비가림을 하게 돼 있는데, 하우스는요 수지가 안 맞아요. 완전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수지가 안 맞다니까요.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편 비가림이에요. 간편 비가림. 포도 비가림을 연상하시면 돼요. 위에 뚜껑만 씌우는 거죠.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거만 씌웠다가 수확 맞추고 나면 걷어 놔버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간격이 몇 메다죠? 4m. 맞죠? 4m. 그러면 어차피 비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가림을 씌우면 이 가운데 노는 공간이 있어요? 없죠. 노는 공간 위에다가 비가림을 할 필요는 없죠. 돈을 들일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또 가운데는요. 예를 들어서 이 폭을 갖다가 3m라고 했을 때 가운데가 몇 m 놀죠? 가운데가 요거 5m니까 요거 3m를 씌우면 가운데 몇 m가 놀죠? 비죠? 2m가 비잖아요. 그럼 바로 그 공간을 비워주냐는 거죠. 손가락 먹으려면 모르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가 비가림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떤 형태가 비가림이 더 최적인가 생각하셔가지고 수업을 듣고요. 어떤 분들은 개심자연형으로 갈래 해가지고 막 쭉 벌려놔요. 멋지죠. 나중에 비가림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걸 다 씌울 수도 없잖아요. 안에 쏙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 보십시오. 요거 폭 3m짜리를 딱 씌우잖아요. 그럼 얘는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럼 비가림 효과가 있다고. 비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 간격이 좀 넓은 게 조금 아쉽고 1m 정도 1m가 노는 땅이 생길 거다. 그리고 가운데가 1m 정도가 한 1m 정도는 너무 쓸데없이 넓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쫙 벌리게 되면 나중에 비가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점도 염두하시라. 이거는 오로지 노력과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잘못 써본 사람만이, 그죠? 시행착오를 해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고 여기서 끝낼게요. 네. 단위 비가림 시설을 하면 대학의 시기에 네. 그꽃 냉해도 예방이 되나요? 그 공중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없고요. 서리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그죠? 내리는 거. 그거는 아마 한번 요청하시면 비가림의 형태라든지 저는 두 가지 다 했거든요. 완전 비가림.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 연동형, 그리고 간이 비가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그거는 야외에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 실내에서 조용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하 4도에서 5도는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만 덮어놔. 그래도 좀 이번에 2년 차인데 이파리가 있잖아요.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잘하셨어요. 지금이 동계 방제를 할 적기예요. 다른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동계 방제 하시죠. 자, 뭐가 있죠?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에, 또 기계유유제.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자담유황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뭘 하든지 간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자단유황도 유황이죠. 황이죠. 그게 가원소독의 의미거든요. 가원소독. 70%의 균과 충을 죽일 수 있답니다. 이게 있잖아요. 세균성 입병이 생겼을 때 방지하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예방이 최고거든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동계 방제라죠. 동계 방제는 절대 생략하지 마십시오. 꼭 하십시오. 기계유제가요. 기계유제를 20단 말에 20단 말에 얼마 정도 타는 게 체리는 이상적이에요? 저는요 옛날에는
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집에서 꼬아서 썼다대요 옛날에는. 네. 근데 그냥 약방에 가면요 딱 주면서 기성제품 주면서 한 마리에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 쓰고 있습니다. 아, 그걸 써보니까 효과가 없어가지고 기계 유제 기계 유제. 한 말치를 갖고 왔는데 네. 체리나무가 복숭아나무나 사과나무에 비해서 이게 좀 피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3kg 타는 사람에 5kg 타는 사람에 10kg 타는 사람이 많은데 2kg, 3kg가 맞아요? 그게 시기에 따라서 틀린 거 아니 시기.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기계 유제가 네. 요즘은 식물성 기계 유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독합니다. 독해가지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기계 유제하면 완전히 다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만 써가지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가림을 하다 보니까 황을 쓰기가 맞아요. 곤란하니까 기계 유제하고 이제 그 살충제를 섞어서 하는데 그 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네, 맞아요. 체리나무는 좀 약하게 하는 게 좋다고. 약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자담주화는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건 기성 제품이잖아요. 그 기성 제품에서 그게 기본적으로 다 용량이 다 적혀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기계 유제는 잘 지셔야 돼요. 잘못 치면 꽃이 하나도 안 펴요. 기계유를 한 날 타면은 물 2g 정도 타는 거예요? 500리터, 500리터 한차에. 저기 20단말에 3kg 타는 게 좋아요. 10kg씩 타면은 나무에 치명적이에요. 지금 그 오늘 한 날 묻지 말고 반날만 물하는 얘기네. 20단말에 3리터. 아니요. 3리터. 아니, 지금 여기는 좀 3리터. 추우니까 5리터도 독해요. 체리나무. 5리터면 빨리 해야 되겠네. 반에 반, 전정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전정하고 독부제 다 바르고 하세요. 8리터면 반에 반. 아니 막걸리 안 들어봤어요. 막걸리 저기 한 대짜리 있잖아. 그걸로 3개. 여기는 지금 뭐 벌레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잡아내세요. 3개가 아니라 한 여기에 개만. 상처 나는데 지금 벌레 들어가 있어요. 그거 뿌리 안 타는 거예요? 약하게 타야 돼. 이거네. 예,